지난주 금요일에 네. 면회하고 오셨습니다. 면회하고 네, 오시는 중에 면회하고 왔어요. 흥미진진합니다. 고속버스에서 저희랑 네. 긴급 전화 연결도 하셨어요. 야. 네, 맞아요. 네, 제일 먼저 해줬죠. 네, 네. 제일 먼저 저희가 단독으로 근데, 30명 근데 질문이 좀 날카롭지 못해갖고. 네. 오늘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남겨놨어요. 왜냐하면은 고속버스에서 얘기하는 맞아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빨리 끊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맞아요. 민폐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들으면서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민폐고 노영희 변호사는 또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억하심정 가질 분도 있잖아요. 억하심정이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그건 맞아요.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맞아요. 걱정이 돼서 솔직히 네, 걱정이 맞아요. 돼가지고 빨리 네. 끊고 싶었는데 네. 자 오늘 다 풀어주십시오. 오늘 다 풀어주고 네, 제가 그날 어쨌든 네, 그 고속버스에서 통화해가지고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네. 옆에 앞에 뒤에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주 살짝 좋게 말했던 것이고요. 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30명 얘기를 하시고 나서 30명, 30명. 140명은 30명을 줄었다라고 30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줄은 건 아니고 줄은 예, 건 30명 아니고. 다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사실 지난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공천과 관련된 얘기들, 김건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김건희와 김영선 전 의원 통화, 연락 그걸 통해 가지고 장관 자리 준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칠보 사유동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명태균 씨가 또 했죠? 어떻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네. 근데 김건희 씨를 막 욕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들 플러스 그 네. 주변에 있는 인물들 30명은 다 죽는다. 이제 그 새긴 그 소리는 분명히 했고 그게 초창기 때 기억나실 거예요. 리스트. 네. 명태균 리스트라고 그때 한번 초창기 맞아요. 때 나왔죠. 나왔잖아요. 네. 뭐 그때 나왔죠. 스물 몇 명. 사실 이제 그 리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140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네. 뭐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전현직 의원들 뭐 해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 중에 30명은 완전 찐인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 이름 이제 언급하고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죽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게 이분이 제일 전략이 바뀐 게 중요한 게 하나가 공익제보자 안 해도 좋다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공익제보자를 꼭 해달라 했는데 이제는 공익제보자 필요 없어. 나 그냥 내가 말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걸 다 던지겠다. 내가 이번 대선 전에 내가 한번 승부수를 내주겠다. 나는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힘이 배신자들한테 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오세훈, 홍준표. 오세훈, 홍준표는 뭐 물론이고 플러스 나머지 사람 지금 조용히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네. 자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비겁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랑 15번씩 하루에 통화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착착착착 알아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좋았었고 너같이 정치 레벨 떨어지는 애하고 너같이 말 못 알아듣는 애하고는 다르다. 나한테 막 그렇게 말하면서 김정인 위원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너무 그 사람 너무 좋았다. 하루에 15번씩 얘기했다. 네.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내 입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정치적 아버지인 이 김종인이가 자기를 버리고 욕하고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모른 척하고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30명 배신감은 다. 계속 느끼고 있네요. 예. 명 씨가? 그리고 그 30명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막 무릎 꿇고 빌었다. 어. 와서 그냥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 받아갖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를 국회를 불러라. 그럼 내가 갈 수 있다. 네. 다만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 진짜 보니까 다리가 쩔뚝거리고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 당신이 뭐 당신 혹은 뭐 나머지 그 국민들이 네. 내가 좀 다리를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마련해주면 난 얼마든지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준비는 돼 있고 다 이제 풀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옥중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국회에 나오기 전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속 시원하게 그래서 원래 당신법에 그런 기자회견은 원래 규칙서에 있는 사람은 못하게 안 돼 되니까 있으니까 변호인을 실질적으로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지금 너무 네. 이제 변호인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막 100% 똑같은 싱크로율이 똑같은 그런 변호인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상검에서가 주로 그런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인터뷰 하고 있고 네. 언론에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남상검에서는 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랑은 또 조금 이게 완벽하게 100%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좀 나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견을 많이 가잖아요. 한병대 의원도 갔었었죠. 네. 박범계 의원 두 번이나 갔죠. 네. 그전에 박지민 의원 갔죠. 이번에 김한나 의원이라고 그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 있는 그분도 갔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뭐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뭔가 들어보고 얘기 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네.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들으러 많이 들어오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것도 좀 조정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 좀 몸값이 올라갔나요, 이제? 아유, 좀 그런 뭐 것도 안달해서 이제 있는데. 가는 것처럼 이제 명식은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몸값을 올리고 내 말을 좀 써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좀 나도 이용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명태균 폰 3개, 예. 그 다음에 USB. 예. 이거는 박범계 의원이 뭐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던데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그게 나는 예. 명태균 씨가 준 것 같지는 않고 사진은 이제 그거는 남상건 변호사가 줬을 가능성이 받아서 크다. 이제 예, 올린. 변호사가 올려. 왜냐하면 그 접견하러 갔을 때 제가 접견 네.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박범계 의원이어서 제가 만났어요, 박범계 의원을 그 바깥에서. 근데 그때 명태균 씨도 이제 그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었었어요. 네. 나를 만나러 갔을 때도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었고 박범계 의원 만나러 갈 때도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요. 뭐 봉투 같은 것도 없었었어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그거를 박범계 의원한테 직접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교도관들이 맡아 갖고 있다가 이 사람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박범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30분 장소 변경 접견을 하고 난 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KTX 타고 올라오면서 쓴 게 이제 페이스북에 처음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 사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박범계 의원이 그 다음 날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명태균 씨의 변호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들어보고 전화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실제 남상건 변호사가 지난번에 홍준표 씨 차용증 얘기할 때 그 제보 내가 한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 관련해 가지고는 남상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차용증 관련한 제보 내가 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남상건 변호사가 따로 이제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 USB나 이 핸드폰 사진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그 KTX 타고 오는 날 딱 바로 사진을 올렸겠지. 박범계 의원이.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그래요. 뭐 사진은 뭐 이제 실물이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 실물 주는 있다는 걸 거니까. 증명하려는 거죠. 지금 정도죠. 근데 이제 오세훈, 홍준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지금 시장이죠. 시장 같은 경우는 사진이 나왔어요. 10년 전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대응은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명태균과 엮여 있는 것들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가 있나 보다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이 상황에 있어서 명 씨도 홍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뭐 부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그럼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말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는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끝장을 내겠다. 그리고 끝장낼 만한 거 너무 많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는 구치소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럼 증거들은 다 사실 어디 있어요? 바깥에 밖에 있잖아. 있죠. 네. 그 바깥이 어디냐는 거야. 우선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저번에 명태균 씨 처음 접견하고 네. 와가지고 한 말이 명태균 씨 황금폰 있대요. 복사본 있대요. 내가 그때 말해줬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이번에 박범계 의원이 이번에 명태균 씨 가서. 만나고 와서 복사본 있대요. 이번에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사실은 그 중간에 조금 있다가 이번에 말을 한 건데 그 복사본을 이제는 깔 때가 됐다. 까고 싶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 복사본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네. 실제 내가 한 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말 허언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오세훈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식당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 봐라. 식당 이거 구체적인 거 다 나왔잖아. 구체적인 얘기 그러니까 식당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거 봐라. 이것도 메신저 공격하듯이 그 식당 이름을 내놓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 피우는 게 아니야. 이런 오세훈 측의 주장도 있는데 오세훈 씨는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오세훈 씨가 제2의 생태탕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오세훈 씨가 지금까지 예.
그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한다고 이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처음에 최측근이 뭐 돈 거래도 하고 어. 여론조사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오세훈 씨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을 때였는데 자기가 막 엄청 발끈해가지고 난 이런 사기꾼 알지도 못하고 사기꾼 만난 적도 없고 이러다가 갑자기 한두 번은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 만났다고 하면서 또 강혜경 씨가 네. 그 저기 뭐야 지방선거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김영선과 같이 우리 네 명이 가서 난 밑에 있었었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김영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론조사 13번 했고 그거 다 보여내 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강혜경 그때 씨가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펄쩍 뛰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확히 말해가지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명태균 씨가 이제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김한정을 뭐 안 만났다고 김한정이 돈 안 받았다고. 근데 실제 나오는 거 보니까 돈도 3,300만 원 준 것도 또 나오고 뭐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 네. 그러고 나니까 말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 야 많이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말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또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네. 그거 말이 희한하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 침묵하고 뭔가 내가 공격할 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 그리고 그 말도 사실은 예. 내가 보기엔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말이 점점 한두 번 만나려다 말았다 이러다가 한두 번 만났다. 그다음에 한두 번 만났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 자리에 누구 있었다? 없었다? 뭐 돈 안 줬다? 이러다가 또 결과적으로는 돈을 준 게 나오고 아하. 또 네 번 만나게 나오고 네 번 만났고 그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문자 메시지가 나왔잖아. 문자 메시지.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6시 반까지 어디로 와라.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럼 자기가 반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말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요. 앞으로 나올 게 더 많다라는 거니까. 더 많아요. 우리. 더 많고 명태균 씨 주장은 그거예요. 대선 때 내가 나갈 수만 있으면 대선 때 다 깐다. 지금은 대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탄핵 심판 저는 이래요. 그래서 예. 생각해 보기에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중순에 나잖아요. 탄핵 결정 나고 나면 정말 홍수처럼 몰아닥칠 것 같다. 홍수처럼 홍수처럼 몰아닥친다 진짜로. 몰아닥친다. 네. 자, 이 먼저 오세훈, 홍준표 얘기를 이제 명채균 씨가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면회 때? 아예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탄핵 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있었었죠. 예, 뭐라고 합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었었고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김건희 지금 나오고 나오죠. 있으니까.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 누구도 사실은 자리를 해줬고 누구도 뭐 해줬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이거 다 그쪽에서 흘리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검찰을 보고서하고 그렇죠. 예, 사실 보고서랑. 나오는 소스는 딱 두 군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말했잖아. 그 증거 다 있다니까. 김건희가 2022년 5월 9일 날 실질적으로 그 김영선이 공천해 줄 때 윤상현이가 직접 말했어. 이렇게 직접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대통령이 통화 그때 한번 한 거 들으면서 대통령이 말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말했어. 이러면서 김건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에는 다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지난번에 남성권 변호사는 네. 윤석열 김건희에게 당신하고 나눴던 대화 녹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말하더라. 처음에는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대통령실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계엄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흐리더라.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다 있다고. 다 있다. 그거 다 갔다고. 있다는 걸 다 알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화 그 파일이 다 있다. 네, 다 있다는 거예요. 예.